네, 안녕하세요. 나는 학종으로 대학 간다 4.0 세 번째 이야기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교사 박현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을 학생들 대부분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일 것 같습니다. 벌써 고등학교 입학 후 1년이 지나 2학년이 되었는데요. 그동안의 학교 생활 가운데서 교과 수업과 여러 가지 활동들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많은 역량들이 길러졌고 또한 그러한 성장이 학생부에 잘 기록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아직 1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남았기에 아쉬움에 그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이고 깊이 있는 활동들 속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차근차근 잘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파트 1에서는 수시전형과 정시전형 등 대입 전반 및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방식과 평가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파트 2에서는 교과 성적과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대해 이야기한 교과 학습 발달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세 번째 파트에서는 비교과 활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의적 체험 활동이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흔히 줄여서 자동봉진이라고 불려지는 소위 비교과 활동의 핵심입니다. 이전과는 달리 학생부 기록 신뢰도 제고 방안에 따라 특기사항에 기록할 수 있는 글자 수가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자율활동과 동아리활동의 경우 각각 500자가 특기사항으로 기록이 되고요. 봉사활동은 아예 특기사항 기록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진로활동은 700자입니다. 자, 이렇게 제한된 글자 수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학생 개개인이 가진 역량과 전공에 대한 관심사 그리고 발전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가가 학종 준비를 위한 창의적 체험 활동의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재할 수 있는 글자 수가 줄어들어도 창의적 체험 활동의 각 역량은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등을 보여줄 수 있기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여전히 그 중요한 평가 요소로서 작용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창의적 체험 활동 그 자체가 교과 활동의 확장된 경험의 장으로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수업 중에 배운 교과적 지식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창체 활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진로나 전공에 대한 별도의 활동을 하기보다는 교과 지식을 창체 활동 속에서 좀 더 다양하고 깊이 있게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활동에서 학급 멘토링 활동, 학급 진로 독서 발표 활동, 심화 주제 발표 등을 통해 전공에 대한 감심과 깊이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동아리 활동에서도 전공 관련 독서 및 토론 활동, 교과 연계, 주제 탐구 등의 활동을 통해 전공에 대한 이해도와 그 확장성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진로 수업과 함께 교내에서 준비한 다양한 전공 관련 연계 프로그램, 강연, 답사 등을 통해서도 교과적 지식을 잘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자율활동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교에서 자율활동 시간에는 흡연 및 약물 오남용 교육, 그리고 정보통신 윤리 교육, 또 성교육 등 전교생이 함께하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보다는 개인의 진로와 진학 방향과 관련이 있고 자신의 고민과 노력이 묻어있는 활동에 대한 기록이 당연하게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학생회장 또는 학급 반장 등 임원으로서의 활동, 그리고 각종 계기 교육과 행사에 참여한 기록에 관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학급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자율활동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발휘하고 평가할 수 있는 활동들이 다채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역할의 주도성은 물론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그리고 전공 적합성에 대한 평가를 대학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교생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받는 경우에도 단순하게 수동적으로 강의를 듣는 입장을 넘어서서 학교폭력의 원인과 실태, 그리고 이에 대한 예방,
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스스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급 활동 시간에 발표하는 활동 등을 통해서 심화된 탐구 역량을 잘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학종으로 대학 간다 4.0 이 책에는 각각의 창의적 체험 활동의 우수 사례들이 다양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역별로 한 가지씩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활동 우수 사례로 한 학생의 3년간의 자율활동 특기사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제시된 굵은 글씨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학생의 경우 1학년, 2학년, 3학년 모든 학년에서 3년간 멘토링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가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수학과 과학교과의 멘티로서 활동하면서 동료의 학습을 돕는 활동을 통해 주도성뿐만 아니라 전공 적합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한 활동이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즉 임원이 아니더라도 자신만의 역할을 찾아 개별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학교 행사에 수동적으로 또는 소극적으로 이러한 자세가 아닌 능동적인 의미에서도 창의적인 활동을 기획하고 활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학생 자치의 부서 활동 그리고 학술제 혹은 학교 축제 등에서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년 선배들이 해오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답습하지 말고 새롭게 만들어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그저 구경꾼이 아닌 자신만의 특색 있는 역량을 적극적으로 발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학교나 학급의 특색 시간에 주제 발표, 활동 등을 통해서 전공 적합성을 드러내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검색 사이트의 내용이 아닌 교과 관련 선생님의 자문을 통해 얻은 지식과 또한 추천받은 전문 서적, 또한 자료 등을 분석하고 요약한 후 발표하는 과정을 가지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급 내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 예를 들어 학급 신문을 제작한다거나 학급 내에 독서 모임을 운영한다거나 학습 멘티 활동 등을 통해서 등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성실하게 임하기를 권장합니다. 이를 통해서 본인의 주도적인 모습과 희망 전공과 관련된 개인의 특성 역시 잘 드러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동아리만 특기사항 기록이 가능하기에 당연히 정규 동아리의 활동에 대한 고민과 노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아리 이름보다는 활동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 속에서의 나의 활동 내용이 무척이나 중요한데요. 본인의 진로와 큰 연결고리가 없어도 그 동아리 안에서 나만의 활동, 나만의 기획, 나만의 운영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명공학이라고 하는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이 축구 동아리를 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축구 동아리 안에서 단순하게 축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축구라고 하는 운동 활동 과정에서의 생체 리듬의 변화 등을 연구해보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하는 활동 등을 통해서 전공 적합성을 잘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축구 경기 과정에서 생긴 갈등 해결이나 협동 또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을 통해 인성적인 요소가 학생부 평가에 크게 긍정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하나의 활동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심화된 확장 경험, 즉 독서나 탐구 활동 및 전시, 발표 등으로 꼭 연결시키기 바랍니다. 동아리 활동 우수 사례 하나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내용의 동아리는 영어 프로젝트 주제 탐구 학습 동아리인데요. 특기사항 잠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시간 국제기구 및 NGO 홍보 활동을 심화시켜 난민 인식 제고, 희망의 싹을 틔우다, 탐구 및 실행 보고서를 작성함. 이를 위해서 선행 영문 자료 조사를 통해 국제 난민 기구의 역할, 난민의 정의, 세계 난민 현황 통계 분석으로 탐구를 위한 이론적 기반을 다지고 국제 교류 동아리와의 연계를 통해 난민 인식 제고를 위한 실행 프로그램 기획 운영 한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차트와 PPT를 통해서 발표하는 과정에서 자료 분석 능력, 프로젝트 기획 및 수행 능력, 그리고 추진 및 실행 능력, 핵심 요소를 추출해 효과적으로 발표하는 능력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리더십을 함양했다고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학생의 경우
영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이를 심화시켜 영문 자료 조사, 영어 인터뷰, 영문 전시물 제작, 보고서 작성 등을 통해 영어 표현 및 이해 능력, 그리고 영어 교과에 대한 학습 능력이 상당히 뛰어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기구, NGO, 난민 문제 등 주제에 대한 활동을 통해서 진로에 대한 이해력 및 관심 등도 상당히 잘 드러나 있고, 특히나 정치 외교 혹은 국제교류 분야의 점검 적합성도 잘 드러나 있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다른 동아리와의 활동 연계, 그리고 동아리 내에서의 소통과 협업 능력 등도 잘 드러나 인성 및 발전 가능성에 대한 내용도 돋보이는 사례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즉, 교과 연계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자신의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의 역할, 성장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1학년에서부터 3학년까지에 관통하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활동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공과 관련된 동아리가 유리하지만 반드시 지원 전공과 꼭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매년 학년 초마다 동아리 활동 계획으로 인해서 많은 고민이 있을 건데요. 최소한 1년에 한 권 정도는 본인이 가입한 동아리의 활동 분야와 관련된 깊이 있는 심화 도서를 한 권 정도 선정하고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읽고 토론하고 이를 글로 표현하는 과정을 거친 뒤 동아리 발표회 기간에 꼭 전시를 하기 바랍니다. 이를 기반으로 좀 더 심화된 실험과 토론 또는 창작 등을 통해 다채로운 활동들로 이어나가는 이러한 활동들을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로활동입니다. 진로활동은 타 영역과 연계하여 학생의 지원 동기, 진로에 대한 의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학년 때부터 확고한 진로를 가지고 꾸준히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학생의 모습, 그리고 진로 활동을 통해 진로를 고민하고 결정해 나가는 모습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가 있습니다. 진로 특기사항에는 학교 진로 프로그램이나 수업 이외에도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개인적인 탐색한 활동도 기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 특강으로 진행된 진로 프로그램에 참가한 후 반드시 자신만의 진로 탐색 보고서를 작성하고 담임선생님 혹은 진로 담당 선생님께 제출해야 기록이 됩니다. 단순하게 학교에서 주최한 행사에 참가했다라고 하는 기록보다는 참여한 동기, 강연의 내용, 그리고 배우고 느낀 점, 이후에 변화된 자신의 모습, 그리고 자신의 진로 탐색에 끼친 영향까지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학교 내 진로 활동뿐만 아니라 교육청 및 교육청 직속 기관의 행사의 경우 진로 활동의 기재가 가능하기에 틈틈이 이러한 행사를 찾아보고 참여하는 것도 권장합니다. 진로활동 특기사항 우수 사례를 하나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기 초 사회 수업 시간에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된 후 사회적 기업 공감 체험 활동에 참여하여 사회적 기업을 방문하고 또한 특강을 들은 후 한국의 사회적 기업이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고 진지하게 경청함. 체험활동 후에 사회적 기업 관련 분야로 본인의 진로를 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밝힘. 그 후 사회적 기업에 대해 친구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영어와 사회 수업 시간 때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하기도 함.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신문 기사를 모두 스크랩하여 하며 사회적 기업의 의미와 우리 사회에서 기업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을 하는 성숙한 학생임이라고 진로활동 특기사항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의 경우 사회시간이라고 하는 교과 수업과 연계지어 활동에 참여하고 그 후 학교에서 준비한 견학 및 특강에 적극적으로 임하였고 그 속에서의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 그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잘 돋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해 나가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그 후 그에 대한 관련된 보고서 작성 및 발표, 그리고 신문 스크립 등을 통해 꿈을 갖게 된 계기뿐만 아니라 그 후의 변화와 노력 등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을 중심으로 기록된 사례라고 평가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진로 활동이 좀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는 추세입니다. 교내 진로 관련 행사 전 사전에 미리 자료를 준비하고 이를 통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진로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로 관련 행사에 참여 후 반드시 자신만의 진로 탐색 기록 보고서, 동기, 내용, 배우고 느낀 점, 변화된 모습, 이후의 연계 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꼭 담임쌤과 진로 담당 선생님께 보여주고 그것들을 기록해 줄 수 있게 부탁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간단하게 창의적 체험 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활동은 학급 또는 학교 또는 학급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본인의 주도성을 보여주고 학급 활동을 하며 개인의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아리 활동은 동아리 활동 내에서 내가 무엇을 하였고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지원 전공에 대한 관심과 역량 및 지원자의 다양한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로 활동에서는 전공에 대한 지원 동기 그리고 진로 탐색에 대한 의지 등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즐겁게 시작하여 꾸준히 노력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성공을 바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이고 대학 입시 역시 다르지 않다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늘 즐겁게 꾸준히 노력하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상 창의적 체험활동에 관해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눈 국제고교사 박현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